네, 개장을 앞둔 이 시각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오늘의 성공 투자 준비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일섭 벤저민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첫 번째 체크리스트 네. 종목이 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먼저 봤더니 SK M무브 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윤활유 SK M무브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그리고 왜 이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로 갖고 왔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더더군다나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더욱더 생소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몰랐군요. 네, 근데 지크 하면 아시죠? 지크. 아 지크. 네. 그 아무리 차알못이라도 네. 저도 차알못이고 저기 개그맨 분이 운영하시는 뭐 차 그거 튜닝한 거 소개해주는 예.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 또 그 팬들 진성 씨라고 카진성이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아반떼를 무슨 건담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던데. 네. 저는 그런 튜닝의 세계도 전혀 그러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런 분들도 순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튜닝의 끝을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예 저는 튜닝에도 관심이 없고 네. 뭐 그 새 차도 있잖아요. 새 차 그 환자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환자분들이라 하시니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 차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세차장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은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오일조차 안 가시는 김 여사분들도 계시는데. 엔진 오일과 관련된 아니, 기업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 아니 아예 엔진 오일을 그냥 막 한 몇 년을 안 가르셔가지고 차에서 막 끄끄끄 끌리는 소리. 이게 마찰되는 거를 윤활시켜주는 윤활유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엔진 오일이라고 편하게 말하는데 그리고 타이어도 안 갈아서 타이어 무늬가 없어지신 분들도 목숨을 내놓고 달리시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양극단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완전 뭐 세차 환자와 튜닝의 끝을 달리시는 분과 네. 아예 뭐 타이어에도 관심 없고 엔진 오일도 안 가시는 극단에서 저는 약간 이제 중간에서 이쪽이죠. 네. 관심 없는데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은 그래도 예. 우리가 뭐 평생 엔진 오일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딱 가면은 지크라는 거는 딱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지크라는 브랜드가 SK의 자회사 SK 루브리컨츠에서 만들던 브랜드죠. 근데 SK 루브리컨츠의 루브리컨츠가 윤활유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보통 넣는 엔진 오일이에요. 그게 엔진의 수명을 단축시켜. 그 오일이 없으면 네.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루브리컨츠가 이제 윤활유라는 단어가 영어로 루브리컨츠거든요. 근데 이제 윤활유만 하다 보니 이 사업의 한계성. 왜냐면은 그 5,000km 아니면 뭐 6개월 뭐 운전 습관에 따라 틀리지만 규칙적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전기차 시대가 오다 보니 이런 내연기관차의 패턴이 바뀌고 뭐 지크 브랜드의 어떤 뭐 이제 한계점이 드러난다. 이러다 보니 SKN 무브로 그러니까 뭔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효율 그 너머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판을 갑자기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을 팔다가 여기 뭐 비빔밥을 딱 내놓으면서 중국 간판을 딱 바꿨는데 그러니까 간판을 바꿔놓고 비빔밥을 바꿨어요. 그러면 비빔밥을 안 팔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SKN 무브로 바꿔놓고 그거에 맞는 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정유주가 힘들잖아요. 네. 사실 SK 온 같은 경우에는 재미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SK 온이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이죠. SK 네. 이노베이션 투자하신 분들은 양극재 할 걸. 에코프로랑 배터리 3사 주가가 너무나 상대적 박탈감이 나게 격차가 나다 보니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차 전지주의 어떤 흐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유회사가 힘들다는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포착이 되죠. 원래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정유회사에서는 원유를 갖다가 원유를 정제해서 끓이잖아요. 직유탑에서. 끓이면 이제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런 LPG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나프타를 석유화학회사에 넘겨주죠.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에. 그럼 나프타 크래커센터 NCC라고 나프타를 따로 끓여서 걔네가 기초유분을 만들잖아요. 그게 석유화학 산업이잖아요. 근데 정유회사가 맨날 정부에서 두들기고 너네 왜 이렇게 자꾸 유가를 올려 서민들 힘든데 유류세를 깎아버려. 그리고 이제 유류세 깎아서도 안 되면 너네 이익에서 뺏어올 거야.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는
야, 안 되겠다. 우리 나프타 석유화학회사에 주지 말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프타를 안 주고 나프타를 끌어서 우리도 기초유분 만들어서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이 지금 얘네가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원유를 정제한다고 했잖아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뭐 저기 나프타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는 잔사유라는 찌꺼기 기름이 있어요. 찌꺼기 기름에서 기반 그 기초 유분을 뽑아내요. 기초유, 기유라고 베이스 오일을 뽑아내고 그걸 첨가제를 넣으면은 우리가 쓰는 엔진 오일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 루브리컨츠가 했었고 네. SK 루브리컨츠가 윤활유로만 사업의 한계점을 찍으니까 이제 SK 무브로 바꿔서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고 전기차용 윤활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액침 냉각 기술이라고 요즘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네. 인텔의 CPU를 데이터 센터에 쓰다가 젠슨 왕이 더 이상 인텔의 CPU 같은 걸로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어요? 바보들아. 이러면서 다 GPU를 바꿔. 예, 바꾸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죠. 그 막대한 데이터를 메타라던가 구글에서 그 집합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렇다고 땅을 많이 살 수도 없는 게 땅값이 비싸요. 근데 촘촘히 넣다 보니까 열이 너무 발생하고 그러다가 열폭주가 일어나면 폭발의 위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액침 냉각, 옛날에 이제 공냉식이라고 공기를 돌렸는데 에어컨 키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액침 냉각이라고 아예 그냥 이 윤활유에다가 담궈버려요. 서버를. 거기에서 이제 이 윤활유의 역할이 자동차용에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확장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SK온에서 재미를 못 봤지만 이런 윤활유, 그러니까 GS 칼텍스라던가 지금 뭐 나머지 S-오일에 비해서 요 하나가 더 장점이다. 네. 지크라는 브랜드가 1위를 갖고 있는 윤활유 부분이 네. SK 이노베이션에게는 하나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엔부부 그러니까 이게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거죠. 그렇죠. 상장은 안 되어 네. 있지만 굉장히 지금 네.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중에서 아주 똘똘한 자회사로 떠오르고 똘똘한 자회사가 그동안에는 그냥 엔진 오일만 했다면 SK 엔무브로 바뀌면서 이제는 자동차 그 데이터 센터 뭐 다 확장되는 매출의 성장성이 있으니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한 이제 관련주이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네, 화학 업종을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지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엄청난 큰 호흡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정유, 화학주 이런 것들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 땅굴을 파고 있는 그 기업들 네. 아주 긴 호흡으로 버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체크리스트 첫 번째로 한번 SK 이노베이션 네.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는 현대차인데요. 보니까 인도네시아 전기차 10대 중에 6대가 현대차 뭐 아이오닉 5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원래 도요타가 1위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탈환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하면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또 전진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어떻게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전체 시장 점유율은 도요타가 압도적인 1위고요. 여기 이제 전기차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네. 그렇죠. 아, 인도네시아 전기차 10대 중 6대가 현대차다. 전체 점유율에서는 아예 또 너무나 저기예요. 도요타의 역사가 길잖아요. 도요타가 32.5, 다이아스가 19.6. 이 일본 업체 두 개를 합치면은 50%가 넘어요. 현대차 시장 점유율은 3.4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테니 도요타는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걔네는 일본의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예 전기차에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국민이. 다 지금 여기는 하이브리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량 인도네시아 지금 1월 달에서 7월 달 시장 점유율 56.5%로 1위를 기록을 하면서 향후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현대차의 이 점유율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지금 기사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뭐를 뽑아낼까 하다가 좀 틀었죠. 전기차든 수소차든, 우리가 지금 수소차는 완전히 조금 죽었지만 네. 그때 한번 논란이 굉장히 붙었잖아요. 마치 초전도체랑 무슨 맥슨 뭐 그것처럼.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이거 뭐 저기 전기차냐 수소차냐 뭐 난리가 났는데, 전기차든 수소차든 내연기관차든 뭔 콩 옥수수를 굴러가는 차든 그 위에 상위의 개념이 있죠.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뭔 수소든 뭐든 무슨 연료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걸로 굴러가든 자율주행은 입힐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미 자율주행 시대가 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강남구에서 지금 시범운행 하고 있고, 버스도 시범운행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택시가 아예 자율주행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 문 열려가지고 뭐 안 가고 막 사고 몇 번 일어나긴 했던데 그 문은 안 닫으셔서 그런 거고. 그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현대차, 기아가 맨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이 전에도 맨날 그 미국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고 SUV 특히 기아, 현대차, 기아 엄청나게 사랑하고 텔루라이드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제발 우리나라에서 텔루라이드 좀 출시해주면 안 되냐고 그 좋은 차를 왜 미국에만 팔고 있냐고 이러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주가는 안 가요. 영업이익 매출이익이 맨날 역대 최고를 기록하니 뭐니 해도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시장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애들에게는 점수를 주지 않아요. 뭐 학교에서도 똑같잖아. 야, 너 선생님 와가지고 야, 쟤는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인데 너네 여자애들 왜 안 좋아해? 그랬더니 아, 공부는 잘하는데요. 뭐 춤도 별로 못 추고요. 노래를 잘 못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하면서 춤, 노래까지 잘하면 인기가 폭발해요, 걔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그렇잖아요. 뭐 2차전지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거 뭐 실적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막 PER이 막 몇백 배 이런 기업도 많은데 그래도 그냥 가잖아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뭐 PER이 100배, 200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현대차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PER이 그렇게 수십 배를 받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현대 오토웨버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저렇게 가는데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왜 안 가느냐. 그 바뀌었죠. 스텔란티스로. 근데 그 기업들이 왜 안 갈까?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 부분을 독립시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고 해서 독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삼성, 뭐 가정이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독립해서 상장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트렌드 있는 거에 점수를 줘버리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차근차근 닦아오는 내는 오히려 인기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PER, PBR의 개념이 그냥 인기예요. 성장주에게는. 인기가 높으면 PER, PBR이 높은 거예요. 고평가가 아니고. 인기가 높으니까 PER, PBR이 높겠죠. 주당 순위, 주당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높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겠죠. 인기가 많은 거죠. 근데 인기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건 현대 오토웨버예요. 왜냐면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네. 우리가 애플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야, 애플카가 그러면은 애플카랑 현대차랑 기아랑 협력을 했을 때 그러면 무슨 로고를 달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애플 로고를 달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현대차 기아는 뭐지? 깡통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소프트웨어 중심이 돼버리는 시대가.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모든 차종을 SDV로 2025년까지 전 차종을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바이클, SDV. 그러니까 그 말했던 애플카가 점령을 만약 했을 때 소프트웨어카의 그 중심이 돼버리고 현대차, 기아, 뭐 포드는 깡통만 만드는 그 차체만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까봐 네.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키워서 SDV 차로 전차종을 전환을 해서 이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이 당연히 대기업이 임원진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오토웨버에서 하는 그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게 모빌진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자율주행이던 커넥티드 뭐 카던 뭐 인포테인먼트 뭐 있잖아요.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에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좌석이 없어집니다. 최고 단계에 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현대 오토웨버가 만들고 그런 것들이 미래 성장성의 방점을 찍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PER, PBR이 현대차 기업의 수십 배를 가더라도 시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인기 혹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인기도가 낮은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대오토웨버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안정적인 거 하실 분은 현대차 기아를 하셔야 되고 자기 성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기도 얘기하니까 네. 이 기업들을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AI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네카오는 철저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카오도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지금 좀 다 실망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매개 변수가 많다는 건데 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쫙 읽어보니까요 전부 그거에 주목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갑자기 캐비어를 넣은 햄버거를 당연히 캐비어를 넣은 햄버거를 누구나 생각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만들고 있었죠. 왜냐면 비싸니까 공급 단가가 캐비어를 넣은 햄버거를 얼마에 팔아야 이윤을 남기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중소기업에서 무슨 쉑쉑이나 버거킹이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에서 캐비어 hamburger를 내놨는데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요. 그러면 갑자기 버거킹, 롯데리아 모든 햄버거 업체가 들어서 다 캐비어 햄버거를 내놔요. 일단은 무조건. 왜냐면 시대를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너 얼마 남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순간이냐면 초기 순간이에요. 오픈 AI에 대해서 챗 GPT를 내놓자 코드 레드가 발령됐잖아요. 구글에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은데 그거 중소기업 만드는 거 못 만들고 있었냐? 못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구글이 뛰어드니까 다 뛰어들죠. 왜?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죠. 왜요? 혼자만 뒤처지면 시대에서 뒤처지니까. 일단 이윤이고 뭐고 싶지가 없어요. 지금. 일단 그러면은 처음에 나와서 선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슨 심해 4,000m에서 상어를 잡아서 거기서 캐비어를 했습니다. 얘가 무슨 6개월, 8개월 동안 임신한 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거를 강조해요. 일단 이윤이 얼마 남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상어를 잡으려고 몇백억이 들더라도 캐비어 5,000원에 팔아가지고 뭐 마진이 마이너스라도 팔아야 돼요. 그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이버도 그런 거죠. 아니 다 내놓는데 구글이나 메타는 다 내놓는데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기사도 보세요. 네이버 하이버클로바 발표했는데 챗 GPT 대비해서 강조한 게 한국어 학습 규모가 6,500배다. 그다음 카카오 브레인이 올 4분기에 또 카카오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언어 모델 코 GPT가 기존 60억 개 수준 파라미터를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변수, 학습 데이터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LG에서 또 나옵니다. 다 대기업이죠. LG AI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X1 업그레이드 모델 X1 2.0을 7월 달에 개발했는데 여기서도 선전한 게 4만 5천여 건의 전문 문헌과 3억 5천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를 예.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면 그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럼 핵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가 결국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매번 그쵸, 맞습니다.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쵸. 예. 신사업이 나오면 선전을 이렇게 하고 막 마진이 없어도 일단은 유행에 네. 뛰어드는데 이 중에 거의 대다수는 천에 그러면 진다는 이제 거죠. 생존되는 기업과 그 기술이 네. 필요한데 혹시 소장님 보시기엔 지금 단계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게 지금 짧게라도 그거에 이제 집중해서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양쪽에 있는 거죠. 예. 대기업의 분야가 있고 중소기업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그게 못 뛰어들어. 네. 네이버는 이게 망하더라도 네. 네이버 저는- 쇼핑이 있고 핀테크가 아니 다른 게 있어요. 있으니 구글도 이게 망해도 유튜브가 있어. 뭐 검색 엔진도 있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솔트룩스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이런 파라미터를 내세우지 못해요. 네. 우리는 뭐 심해 몇천 미터에서 상어의 캐비어를 깨서 이걸 못 한다고요. 그럼 얘네는 뭐 하느냐? 우리는 조그만 양식장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상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어만 집중 공략해가지고 여기서 캐비어를 10년 동안 계속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네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기관에 네. 집중해서 공공기관 데이터만 연구한 거죠. 네이버처럼 별거를 다 연구해서 뉴스 타이틀이 지금 그거예요. 과연 거시기가 무엇인가를 던졌을 때 거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지금 챗봇이 몇 개나 될 것인가 그거거든요. 솔트룩스는 그냥 예를 들면 거시기만 연구한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솔트루스는 이제 집중력 있게 개발해서 관련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미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2B가 유리합니다. 네. B2C보다. B2B에 이 솔트룩스도 관심을 좀 넣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두 가지죠. 이제 막 굉장히 뜨거운 성장성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로봇 하셔야죠. 근데 로봇 뭐 많이 얘기 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번 타자인데 1번 타자에 지금 한 3번의 기회가 돌아왔어요. 지금 야구로 치면 한 7, 8회 정도 진행 중이에요. 1번 타자가 지금 3번째 타석에 들어섰다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고 뭐 이게 긴 시간이 없는데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랑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셋 다 협동 로봇이에요. 인간하고 같이 일하는. 거기서 이제 퍼졌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큐렉소, 약국에서 일하는 JVM, 그 다음에 인공지능들, 루닛, 뷰노, 딥노이드, 그 다음에 그걸로 뭐 신약 개발하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도는데 어쨌든 간에 1번 타자에게 지금 3번의 기회가 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그 순환매를 들어가시더라도 네.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감안을 하시고 뛰어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반도체. 지금 눌림목에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네, 로봇 대장주들 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 점검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